2027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실전 이거 언제죠? 2회인가요? 네. 실전 2회 나이덕 사과밭을 지나며. 자, 역시 뒤에 해제를 잠깐 먼저 볼게요. 75쪽 먼저 보세요. 외적 충고했다는 감상. 작품이 뭐였죠? 사과밭을 지나며. 보통 이렇게 제목이 뭐뭐 하며 이렇게 되면 뭐뭐해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그냥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 뒤에 뭔가 하는 행동이나 하는 생각이 이게 주제의식인 거예요. 사과밭을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시면 될 건데, 자, 이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가을에 나비가 낮게 나는 것은 곧 내려놓을 것이 있어서이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해 안 가요. 나는 이게 가을에 나비가 낮게 나는 것은 내려놓을 것이 있어서이다. 시 내용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연현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열매가 다 떨어진 뒤에 사과나무 휘어진 빈 가지가 펴지지 않는 것은 아직 짊어질 것이 있기 때문에. 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자, 쉰 상태로 있으면 얘가 떨어졌다고 팅 하고 피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는 조금이라도 올라가려나? 근데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가지 자체 무게 때문에. 근데 이걸 일단 삶과 관련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떨어져 버리고 나면 허탈하지만 그 허탈한 마음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가 휘어진 상태로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화자는 아직 허공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허공이 무게가 있나요? 자, 사과가 있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과가 이만큼 빈자리가 생기겠죠? 있었던 자리가 여기 허공이에요. 근데 자, 허공의 무게 이 자체가 좀 역설적일 수 있긴 하겠는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사과나무의 빈 가지에, 자, 어떤 존재가 사라지면요 부재를 느낄 때 그걸 우리 앞에 이제 가면 그걸 여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어버리지만 그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또 느끼게도 돼요. 늘 있을 때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엄마가 매일 잔소리할 때는 앞에 우리 나올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공부 열심히 해, 뭐 등등 이렇게 하는 말, 그거는 들을 때는 귀찮고 짜증나고 지겹지. 근데 존재가 사라져. 그럼 말을 못 하겠죠? 그때의 사라졌다고 하는 그 부재감이 오히려 더 울림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더 그때 그 말을 더 들었을 걸 하는 거예요. 그 말보다 더 진하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앞에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 나오는 사과 알은 우리가 보통 결실을 보통 의미하는 거는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영혼의 성숙, 내적 성숙 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사랑의 의미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과가 떨어졌다는 건 사랑을 잃었다는 걸로 나오고, 그 한 알이 사과가 떨어지는데 5년 걸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그 아픔으로부터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벗어나게 되는 상황이 한 5년쯤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 사과나무의 빈 가지에 아주 가벼운 나비가 잠시 앉았다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과나무의 그늘이 환해짐을 느낀다. 그 이별의 아픔으로부터 좀 벗어난 모양이에요. 즉 화자는 이별이 내려놓는 행위임을 깨닫고 나서야 이랬을 걸 또는 보고 싶어 이런 집착이 아니고 내려놓는 것이 이별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별한 상대에 대한 미련과 상실감에서 비롯된 마음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걸 환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작품은 자연물을 매개로 존재와 관계의 본질을 성찰하고, 저 자연물은 사과나무예요. 사과예요. 이를 바탕으로 상실의 경험을 의미함으로써 이별의 수용이 돼야 극복이 되는 거예요. 수용과 극복이라는 주제를 드러낸다. 자,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앞에
해제 다시 볼게요. 사과밭을 지나면은 내려놓음의 의미를 깨닫고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 수용. 이 작품 열매가 떨어지고 난 후에도 여전히 휘어져 있는 나무. 그러면 만약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이별이라고 친다면 가지가 여전히 휘어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별 후에 아픔, 기억, 뭐 이런 거 되겠죠? 여전히 휘어 있는 나뭇가지와 그 나뭇가지에 잠시 앉았다 날아가는 나비의 날개짓을 통해 비로소 결별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 전체적으로 결별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표현했다. 가볼게요.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라는 구절도 있긴 한데 우리는 일단 형식적으로 접근할게요. 자, 여러분도 막 함축적인 의미를 막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전적인 의미 자체로 시어와 식구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써있는 내용 안에서만 파악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시 문제를 못 내요.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요즘 뭐 나비 자체를 볼 기억이 거의 없어서 가을에 나비가 날았나 싶기는 한데요. 있긴 있나 봐요.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나비 자체를 본 적이 있니? 아, 그래요? 자,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뭐 나비는 원래 낮게 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낮게 나는 것을 보고 가을 하면 어떤 계절이 어떤 이미지로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풍족하다. 또 맞아요. 어떤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 이렇게 이해하죠. 또 상반되는 이미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쓸쓸하다. 왜? 떨어지거든. 쇠락, 소멸. 아까 금음달의 이미지가 뭐였어요? 소멸의 이미지. 예상적이 되지, 그렇죠? 응? 근데 자, 가을도 쇠락의 계절, 소멸의 계절이에요. 응? 자, 이 사람 이제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나비가 낮게 나는 게 되게 좀 특이하다기보다는 새롭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사실은 누가 내려놓을 게 있는 거야? 화자가 있는 거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부려야 할 몸이 무겁다는 듯. 이 사람은 지금 살아가는 게 그 사랑 이별의 아픔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낮게 나는 나비를 보면서 그리고 그 나비가 가지 앉았다가 가볍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내려놓거나 버려야 되는 게 이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의 계기는 낮게 나는 나비인 거야. 그 나비를 보고 우리 인간사,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이 앞에 나오는 열매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그럼 이제 사랑을 할 때 내지는 뭐 젊은 시절 뭐 이렇게 가능하겠고요.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자, 이걸 미리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는 건데 끝까지 읽어야 나와요. 끝까지. 맨 끝에 보면 사과 하나를 한 알갱이를 내려놓는데 5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별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헤어진 지가 5년인가 봐요. 어쩌면 그게 사랑하는 남자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일 수도 있고. 자,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나오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시간이 걸려서 이런 거 보면 아마도 누군가 이별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 열매를 내려놓고를 사랑이 끝났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알 수가 없지. 밑에까지 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보고 사랑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5년 걸렸나 보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를 내려놓는다는 건 사랑을 잃고 이별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면 되겠어요.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그 휘어진 빈 가지는 펴지지 않는다. 실제로 가지가 금방 펴지진 않겠지만 우리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지금 한 걸로 보이니까 휘어진 빈 가지라고 하는 건 사랑하면서 겪었을 기쁨도 있겠지만 아픔과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상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별했기 때문에 부재로 인해서 생기는 아픔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휘어진 빈 가지는 펴지지 않는다. 금방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떠올린 거죠. 상실감과 미련을 의미한다. 이게 되죠? 휘어진 빈 가지는 상실감, 금방 펴지지 않는다. 미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짊어질 게 남았다는 듯. 미련이에요. 그에겐 허공이 열매의 자리마다 피어있는 허공이. 자, 사과가 원래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사과가 사라지고 허공이 된 거예요. 그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아까 그랬죠? 살아있을 때 또는 시집 가기 전에 엄마가 뭐 이래라 저래라 밥 먹어라 뭐 알아서 먹을게 짜증낼 때도 있잖아요. 응? 근데 만약에 시집을 가 그러면 이제 그것도 멀리 갔어. 외국으로 간다. 또 자취방으로 갔다. 그럼 자주 못 봐요. 그런 잔소리 듣고 싶어도 못 듣지. 응? 돌아가셨다. 그럼 못 듣는 거예요. 응? 그제서 그 말이 더 무게로 다가올 거라는 거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을 때는 몰라요.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싸우겠지. 응? 근데 비고 나면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도 있을 수 있고. 응? 그래서 더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건 무게가 없잖아요. 사과 열매가 더 무겁지. 사과 열매가 없어졌는데 무게가 더 나가겠어요? 근데 시적 진실이 담겨 있는 거야. 그 부재 공간 때문에 오히려 그 실제 있을 때의 의미를 더 다가오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이. 역설법이에요. 빈가지에 나비가 잠시 앉았다 날아간다. 요걸 본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요걸 보고 사랑과 이별의 수용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진다. 아마 이별의 슬픔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이란 것 같아요. 무슨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진다.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달았냐? 이별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별이라고 하는 것 내려놓아야 되는 거다 라는 거예요. 깨달음이에요. 뭐 뒤에 깨달음 그렇긴 했는데 여기도 깨달음이에요. 그럼 정서를 표출했어요? 절제했어요? 표출. 또 그렇고요. 군화 영탄법도 있잖아요. 정서의 표출. 절제가 아니고 표출이에요. 표출했는지 절제했는지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내가가 아니고 내가가 아니고 네가잖아요.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 혹시 내가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거 아니고 네가 나를 내려놨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네가 나를 잊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해석은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네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 자,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사랑을 했을 수도 있고 자, 그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났을 수 있어요. 나도 그러면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이별인 거구나 라는 깨달음 이렇게 했네요.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질 수 있을까? 그 이별 후의 슬픔, 아픔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심리 상태를 환해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죠? 꿰맨 자국 하나 없는 나비의 날개보다 오늘은 내 백결의 옷 100번이나 꿰맨 옷이 한결 가볍겠구나. 나비의 날개보다 가볍겠구나. 이런 건데, 자, 내 백결의 옷 100번 꿰맸다는 건 뭘 찢어져야 꿰매는 거 아니에요? 왜 꿰매요? 찢어서, 그지? 이걸 사람 인생 이야기로 따지면, 지금 사랑 이야기로 따진다면, 사랑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을 여러 번 꿰맨 거지. 싸우기도 하고, 헤어져! 이런 걸 수도 있죠. 그 이별과 사랑과 사랑할 때 아픔, 이별의 아픔으로 이루어진 나의 마음이 한결 가볍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으로부터 좀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옷이 마음이니까 이 자체를 은유법으로 볼 수 있겠어요. 아주 뒤늦게 툭 떨어지는 사과 한 알. 뭐 사과가 자 떨어지는 사과 한 알. 그 사과 하나를 내려놓는데 5년이 걸렸다. 조금 앞뒤랑 의미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건 굳이 너무 지엽적인가? 자, 사과 한 알 어떤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내려놓는다는 건 이별로 보면 되겠어요. 그 동안에 5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이별한 후에 그 이별을 수용하는데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질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5년이면 긴 시간 같진 않은데 아유 혜미 눈 감고서 막 눈을 억지로 뜨고 있구나. 화이팅! 다 왔어요. 5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안 짧아요? 짧지 5년이. 여자들이 냉정한 것 같아요. 그 군대 갈 때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이거 녹화해도 되나? 웃으면서 보내주는 여자친구하고 막 울면서 보내주는 여자친구하고 누가 고무신 거꾸로 신겠어요? 벌써 대답이 나오죠? 울면서 보내주는 여자친구가 바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데요. 6개월 1년도 안 돼가지고. 엄마가 우는 거하고 여자친구 우는 건 달라요. 그죠? 엄마가 우는 건 애새끼가 가가지고 고생하지 않을까, 아플까, 밥은 잘 먹을까 걱정돼서 하는 거고, 여자가 우는 거는 걱정도 되긴 되겠지만 헤어지는 슬픔이지. 헤어지는 슬픔. 그래서 손 빠이빠이 흔들고 운대요. 근데 막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애는 보고 싶으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면회 온다는 거지. 어차피 기다리고 있다가 2, 3년, 2년 있다가 다시 만날 건데 뭘 울어. 뭐라 이제 엄마처럼 누나처럼 동생처럼 걱정되고 우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뭐 사람은 다르겠죠. 자, 뭐 일단은 5년이라는 게 긴 시간 같지 않은데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네요. 자, 그거를 나비가 낮게 날아가는 모습, 자연현상을 보고 인간사를 깨달은 거예요. 자, 다들 딴짓하기 시작했네요. 자, 요거 잠깐 쉽게 마무리하고 시작. 마무리하고. 자, 자음물을 활용해서 자, 나비라고 하는 자연물, 사과라는 자연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1번에 사과나무와 나비 자연물이죠? 이별과 이별 후의 이별의 수용, 이 과정을 표현했다. 감탄사, 이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아, 이별은 내려놓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 툭. 의성어 쪽으로 봐야 될까요? 어쨌든 음성상징어예요. 음성상징어 몇 번 나왔죠? 한 번밖에 안 나왔나요? 두 번 나오나요? 한 번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음성상징어의 반복을 통해 이런 맞아요? 그건 틀리는 거예요. 다음 의문형, 현재형, 감탄형 등 다양한 종교령이 나왔네요. 근데 각각이 또 몇 번씩 반복돼요. 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다 기절했어? 저희 빨리 쉬어야 될 것 아, 그래. 아니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같아요. 선생님, 네네네. 이거 누구 시험범이에요? 아, 가능한 공통되지 않은 끝에서부터 오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시험범. 당신 시험범이에요. 수능. 수능 시험범이. 합격과는 그래도 보긴 봐야 될 거 아니야, 수능. 안 봐요. 왜 안 봐? 안 봐요. 자, 수능. 자. 최저를 이걸로 안 맞출 건가? 끊자. 씨.